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담은 신년사를 내놨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로 화답했습니다. 김정은 칭서가 한미 정상에게 전달된 사실도 최종 확인됐습니다. 눈높이와 형식만 놓고 보면 2019년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 완화, 어느 쪽이 먼저 양보할 거냐,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달라진 게 뭔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비핵화, 서울답방,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한미훈련. 오늘 직설은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고차 방정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전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분석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통일부 차관 지내신 대진대학교의 김형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님,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박사님, 두 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부터 바쁘셨습니다. 김정은 신년사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던 세 분 모셨습니다. 김정은 신년사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들으셨을 거고 미국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곧 열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상황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첫 강요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어보이며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and those few people that I've shown this letter to. 이어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2차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probably now have another meeting. He'd like to meet, I like to meet, but we've established a very good relationship. 마찬가지로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공식적으로 화답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친서가 전달된 시점과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대북 제재 해제와 한미 군사훈련 및 전략무기 전개 중단처럼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역시 거듭 강조했습니다. We're getting along fine. I'm not in any rush. I don't have to rush.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북미 간 실무회담 또는 고위급 회담을 통한 정상회담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순서가 이렇습니다. 연말에 김정은 친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먼저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김정은 신년사 발표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 받은 내용 공개한 이런 순서입니다. 저희는 순서를 좀 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워싱턴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신범철 박사님,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냥 들고 흔들어 버리는 바람에 그냥 최종 확인돼 버렸습니다. 예, 뭐 예년 같으면은 사실 이게 작년 뭐 말에 전달된 거로 전해지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트위터를 바로 이렇게 보내지 않아가지고 정말 미국에 친서가 갔느냐 우리 많은 분들이 언론들 포함해서 궁금해했던 사안인데 오늘 드디어 이제 국무회의를 갖다가 개최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해 준 거죠. 친서가 왔고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고 핵무기도 제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2차 정상회담을 갖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정책을 바로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결국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정상회담 앞서서 고위급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간을 더 갖고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로서 계속해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통해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신고 검증 부분을 확인하고 그 성과로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존의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진전된 거 아닙니까? 멀지 않은 미래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라는 건 명시적으로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멀지 않은 미래는 1월, 2월? 예, 이미 12월 달에 2월 전에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멀지 않은 미래라는 것은 역시 2월 이전에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거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고위급 대화에 임해야 된다. 그렇기 고위급 대화에 때문에 임해야 서두르지 된다. 않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인 거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하나 좀 궁금한 것 좀 물어보죠. 조한범 박사님, 예. 몇 가지 좀 궁금증이 있어서 예. 팩트 확인 차원에서 좀 여쭤보고 가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받은 시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받은 시점이 어디가 먼저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공개된 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받은 거죠. 먼저 30일.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받았으면 바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두 번째 궁금증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시점이나 아니 직후에 받았더라면 왜 바로 트윗을 안 날리고 오늘까지 묵혔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행태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예, 그리고 사실 뭐 새해를 위해서 아껴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뭐 미국 국내 정치적 입장을 보면은 하루가 급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동시 전달, 그러니까 동시에 평양에서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네. 받은 시점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시점은 차이가 예. 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까지 이거를 하루 이틀 묵힌 그 배경은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십니까? 예, 지금 만일에 묵혔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도 이제 신년이 시작이 되죠. 네. 신년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역시 북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올해 국정에서 네. 자신의 입지를 타게 나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이 일어날 수는 있죠. 네, 내부용일 수도 있다. 좋습니다. 형식은 그렇고 내용만 놓고 보면 김정은의 친서는 트럼프와 신년사에서도 만날 용이 있다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친서 흔들면서 나 곧 만날 거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1월, 2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 사실상 이 두 정상 간의 의지는 확인됐다. 여기까지는 가능합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부에노스아이레스 한미 정상회담, 네.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서울 답방이 급물살을 탔죠. 그러니까 그때 계획은 서울 답방, 그다음에 1월이나 2월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계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 답방은 이제 물 건너갔죠 지난해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30일 날 친서로 문 대통령에 대한 친서로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름을 한 거죠. 음. 가름을 한 거고 만일에 서울 답방을 먼저 할 것 같았으면은 친서를 보낼 필요가 없죠. 1월 달에 네. 바로 오면 되니까.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결국 서울 답방 북미로 가는 그림에서 북미를 먼저 뚫고 서울 답방 오는 식으로 이제 변화됐다는 거 보는 거고요. 북미 회담 후 서울 답방 시나리오로 순서가 바뀐 거로 해석을 그렇죠. 하시는군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친서의 내용은 아마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약속이 아니고 네. 북미 정상 2차 북미 정상회담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죠. 네, 친서에 담긴 내용과 신년사 내용 분석 잠시 뒤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전문가 한 분,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님 모셨습니다. 네. 차관님이 통일부 차관하실 때의 통일부와 현 남북 관계와 네. 지금의 남북 관계 아주 현기증이 날 정도로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해보셨으니까 제가 네. 여쭤보는데 네. 이렇게 김정은 친서가 오고 그럴 때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옵니까? 그 청와대로 북한에서 직접 사람이 오지는 않았다는 건 청와대가 밝혔어요. 네. 그렇다면 과거에 보면 팩스로 이제, 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죠. 친서는 팩스는 아니고 이제 예, DHL도 아닐 인편으로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편으로 옵니까 이럴 네, 경우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 이제 직접 예를 들어서 특사가 왔다 그러면 특사가 이제 휴대를 하고 이제 예. 지난해도 보면 이제 김여정이 와서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직접 북한 측 인사가 올 수 있으면 와서 전달하고 그렇게 그게 어렵다면 제3의 장소에서 이제 남북의 인사가 서로 이제 만나서 이제 받아서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일 로 것이었고, 추정은 된다. 추정됩니다. 예. 예.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 측 인사가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제3의 장소라 하시면 판문점?
뭐 여러 가지 장소가 있겠죠. 남북의 그 인사들이 예.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여러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판문점도 판문점. 있고 개성도 있고 개성도 있네요. 그리고 또 연락사무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제3국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 부분의 경우는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이런 남북의 인사가 직접 만나서 이제 서로 전달받았을 것이다라는 정도 선에서 예.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번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통일부 라인보다는 국정원 라인일 것 같아. 서훈 원장 라인일 거다라는 그 분석이 많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이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말씀드리기 그런데 동의의 네, 문제가 네.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이제 정부 대 예. 정부로서 이제 서로 만나서 친서를 전달받은 거니까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채널이다라는 의미로 그러네요. 보고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뭐라 어떻게 볼까 좀 이제 용이한 그런 채널을 이제 활용했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김정은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마도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친서를 이제 받았는데 지금 이제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 그거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서를 공개하기 전에 신년사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제 트위터에 와서 1차적인 반응은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죠. 네. 북한이 소위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산하거나 시험하거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네.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하. 신년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서까지도 공개하면서 이렇게 소위 이제 1월 3일 날 미국의 하원이 개원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이제 강한 반대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북미 간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친서 부분을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분석대로라면 김정은 친서를 먼저 손에 쥐어들고 즉각 반응하지 않고 신년사 보고 친서 사실을 공개한 순서입니까? 아니면 신년사 나오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친서를 받고 반응을 한 어느 시나리오를 제가 보기에는 분석하시나요?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친서를 통해서 그걸 또 팩스로 보낼 수 없는 거니까 거기도 인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급하다면 예를 들어서 유엔 채널이 있으니까 유엔 채널에 네. 이제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아하. 실제로 이제 그 친서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워싱턴에 전달했겠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한다면 북한에서 신년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서를 보내놓고 그렇죠. 어허, 그러면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신년사 전에 그 친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가장 이제 합리적인 거죠, 현실적이고. 네. 그래서 이제 친서를 보고 있다가 이제 신년사에도 과연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보느냐 그걸 보고서 이제 아하, 이렇게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보는 것처럼 해서 신년사 네. 분석하고 네. 아하, 그리고 난 다음에 친서 사실을 공개하고 이런 순서로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왜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방금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고 해서 마치 지금 막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걸 막 이렇게 흔들면서 방금 받았다고 막 그래서 그러면 신년사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받은 건가 이렇게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 봐 물어봤더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친서 먼저 받아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년사 보고 내용 다 분석한 다음에 친서 사실을 공개를 한 거다. 이런 내용들이시네요.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한번 가보죠. 자, 신범철 박사님. 제일 궁금한 거. 1, 2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 열린다라는 거는 이제는 확정됐다 보고 전제 조건이 뭡니까? 뭐를 해야 되고 지금 북미 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양측의 요구 사항이 다른 거죠.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예. 신고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구체적 로드맵을 그렇죠. 비핵화 예. 로드맵부터 내놔라. 예, 그렇죠. 뭐 전체 로드맵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이라도 최소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계획을 내놔라. 네.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고위급 회담에서 그 구체적인 신고 검증 방안을 논의하고 그러면 미국도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기건 특별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고위급 회담으로 나가기 위한 명분을 달라는 거죠. 그것이 네.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응 조치, 자신들의 뭐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부분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 그것은 곧 제재를 먼저 풀어달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재를 먼저 해제해 줄 것이냐 아니면 고위급 회담을 먼저 가질 것이냐 이것에 관련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북한의 다른 생각은 아마 바로 정상회담으로 가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요. 예.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양쪽이 제재 완화와 상응 조치를 먼저 팽팽한 기싸움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신년사와 친서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달라졌는가 했을 때 달라졌습니까? 그 부분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하, 예. 그 부분은 달라진 게 없다. 원칙적으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원칙이 확인된 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신고 검증 문제나 제재 완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하. 북한과 같은 경우에도 신년사를 통해서 상응 조치를 요구했고 정상 간 유대는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고위급 회담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정상 간의 유대는 이야기했지만 뭐 제재 완화 이 부분은 아예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드는 국민적 관심은 달라진 게 없고 고위급 회담에서 이런 주고받을 게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뭘 믿고 북미 정상회담을 2차로 하겠다고 저렇게 공언하는가? 가능합니까? 뭐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냐, 서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대화가 잘못됐고 판을 깨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사적 압박을 다시 가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 통할 것인가? 왜냐하면 현재 또 중국을 통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미중 경쟁이 심각하죠. 또한 그러한 군사적 압박에 상당히 돈이 들어간다는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능하면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재라는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인 거죠. 네. 다른 한편으로도 김정은 위원장도 이 판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개선된 국제 정세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에서 판을 깨고 나와버렸다? 그럼 북중 관계나 북러 관계 유지에도 약간 부담이 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시간을 벌면서 대화 기조를 이끌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 유대와 대화 기조 자체는 잘 유지된다. 다만 구체적인 핵 협상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기의 전략적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제 조건이 진전된다라는 정황은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둘 다 판을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확인됐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으로 조 박사님. 조 박사님은 북미 간의 협상을 계속 추적하고 연구하시는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11월, 12월 우리 복귀를 해보면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고위급 회담 열자고 전화를 20번 넘게 했다며요. 북한이 아예 받지도 않는다며요. 그 맞습니까? 뭐 이제 그건 추정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시기에 교착된 국면을 보면 예. 사실일 개연성은 있죠.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해줄 테니 조건을 맞추기 위하려면 실무 협상 고위급 회담 빨리 열자라는 입장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실무 협상으로 가면 뭐 사찰 내놔라, 뭐 로드맵 내놔라 이거 약속 요구하는 게 미국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의 북미 협상의 패턴을 보면 네, 자,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틀에 합의를 했어요, 정상이. 했죠. 그럼 나머지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 실무선에 맡겼는데 네. 여기서 안 풀리는 거죠. 그럴 때마다 동력을 이어간 게 정상 라인입니다. 첫째 아하. 친서, 네. 두 번째 특사.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꼬일 때마다 협상의 모멘텀은 탑다운 방식으로 이어왔거든요. 정상들이 풀어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사실은 친서에도 들어있지 않을 거고 네. 신년사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없다. 그런데 다만 그 신년사에서 주목할 부분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북미 관계에서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참, 예. 참 멋있게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질 이게 아니고 예. 서로라고 말했거든요. 아하, 그렇죠. 우리도 고질적 문제가 내놓을 있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 단계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일괄 타결을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매우 복합적인. 그러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건 영변 그다음에 풍계리하고 동창리는 이제 네, 나온 네. 거니까 추가적으로 나온 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영변을 매개로 그러니까 영변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매개로 아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 간의 단기적인 로드맵이죠. 장기적인 예. 로드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고비를 넘어가는 정도의 합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을 비친 겁니까? 실제 양측 간의 물밑 접촉, 그 정도 선까지는 물밑 접촉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마 어느 정도 물밑 접촉이 물밑 있었을 접촉이 거고요. 있다고 그러나 보시는군요. 정상회담 트랙에서 예. 이제 합의 사항을 발표를 하겠죠. 아하. 그냥 그저 아무 합의 없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2차 북미 정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해져요.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미국 내 지금 입지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네.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는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수세에 몰릴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그렇기 더군다나 때문에 예, 다음 달부터 미국 하원이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이제 국의회가 출범을 하는데 또 빈손으로 말잔치만 요란한 2차 북미 회담 가지고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어려워지겠죠. 위험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큰 틀의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 동력은 네. 유지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손에 줄 수 있는 거는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북한이 말한 건 영변이거든요. 영변. 그러니까 네. 영변에 그것이 사찰이든 네. 아니면 직접적인 불능하든 아니면은 직접적인 일부 폐기든 네. 이게 가시적인 조치가 만일에 수반되지 않는 껍데기만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쉽지가 않죠. 조금 쉬운 용어로 다시 여쭤보면 북한이 영변 내줄 테니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시그널이라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만일에 영변에서 파격적인 신뢰감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했던 독자 제재의 일부는 해제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할 것이다. 예, 요 대목은 잠시 뒤에 한 발짝 좀 더 들어가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 차관님, 네. 일반인의 시각으로 일반인의 언어로 전문가의 의견을 좀 여쭙게 되다 보니 네. 좀 다소 좀 너무 유치한 질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해해 주시고 양쪽이 크게 지금 뭐 주고받은 조건을 주고받듯 진전된다는 정황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뭐가 달라졌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예. 일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최초 반응을 보면 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없는 없다.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게 당연하다. 예, 양쪽이 아하.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1, 2월 내에 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어제 그제 신년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마주 용의가 앉을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예.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이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할 거죠. 그러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이제 밝히는 것은 이제 상황적으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렇다고 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소위 암시는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주 훌륭한 이제 친서다. 네. 그러면서 언제든지 이제 가까운 미래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화답을 해줬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기본 토대가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인데 이것은 역사적인 전환이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본인들은 이제 핵과 관련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전에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질적인 주장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네. 이제 그 공정한 제안을 하고 올바른 협상 자세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면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봤더니 지난 6월 12일 날 서로가 고려사항이 뭐고 네. 서로 우려하는 사항이 뭐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의 공감대가 깊었다. 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주 앉는다면 이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신년사 이전까지는 기존의 입장에서 팽팽하게 서로 이제 맞선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은 비핵화를 먼저 하면 제재 완화를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 네.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면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로 이제 더 이상 2단계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 서로가 예. 네가 먼저 양보해 라는 얘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 예. 이 대화의 모멘텀이 열정이 이제 엔진이 식는다. 그렇죠. 이걸 인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올해 신년사도 보면 자립갱성이라는 표현도 하고 이제 그 자립경제 하면서 경제 부분에 강조를 했단 말이죠. 네. 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환경이 개선돼야 되고 그중에 대외적 환경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요소가 이제 미국이죠. 비핵화 문제고 예. 미국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기존의 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까지 나름대로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했지만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무언가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변화를 줄 준비는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거기에 이제 미국도 북한과 이제 서로 상하게 공정하게 서로 예. 존중하는 입장에서 공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네,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비록 비건하고 최선희가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네. 김영철과 그다음에 폼페이오 폼페이오도 장관이 만나지 못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소통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카드 그다음에 북한의 카드에 대해서는 서로가 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제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쭉 북한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 정도 선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죠.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일단 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네. 건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란 말이죠. 네. 그런데 북한이라는 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하. 김영철이 예를 들어서 자기 나름도 생각해서 이 정도면 미국이 이러니까 이 정도에서 받고 다음 단계로 가죠. 이걸 못하는 거죠.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고를 해도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라는 불만도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섣불리 김영철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미국 간에 합의하고 뭐 다음 단계로 가시죠 이렇게 건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미국과 북한의 체제의 그런 그 본질적인 특성상 네. 이제 좀 고위급 회담이 이제 비록 소통은 됐겠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김영철이 못하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적 담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자꾸 1, 2차 1월이나 2월 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운을 띄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런 이런 방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어제 그제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직접 이야기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주 앉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양쪽의 이제 정상이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단계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각자의 그런 필요가 있고 그런 예. 필요에 따라서 서로 마주 앉아서 해보자라는 거는 공감대가 돼 있고 그런 가운데서 아하. 일단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이 공정한 제안하고 올바른 협상을 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즉 기존에 이제 내세웠던 그런 주장에서 조금은 변화할 수 있다. 네. 이제라는 이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북한도 정상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의 필요성이 커졌다라는 전반적인 분석으로 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신범철 박사님, 북한이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북한이 말하는 공정한 제안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뭘까요? 조 박사님 말씀대로 자 그럼 영변 내줄 테니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뭔가를 내놔라. 역시 또 상응 조치입니까? 이제 뭐 상응 조치를 먼저 하라는 거죠. 지금 선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마당에 와서도 또 누가 먼저 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가요? 실무 협상도 그렇게 진행될까요? 그렇죠. 뭐 그런데 만약에 상응 조치 이야기가 서로 논의가 되지 않았을 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겠다는 거죠. 정상회담으로 바로 그러면서 가겠다. 핵심은 결국에는 신고 검증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상응 조치 부분도 이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주면 협상의 주도권은 북한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제재가 해제되면 그 다음에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만약에 그런 상응 조치가 없이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겠다 하면 북한은 그것을 수용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신고 검증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타결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시겠다는 그 핵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화가 많이 바뀌어 왔어요. 사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는 미국이 전체 로드맵을 합의하고 네. 북한에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먼저 빼겠다. 프론트 로딩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그거는 6.12 이후에 미국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일부 수용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변 핵시설을 놓고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10월 달에 폼페이오 방북 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다만 네. 그 과정에서 실무회담을 하겠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7일 평양을 방문한 다음에 얘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실무회담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신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 극렬한 입장차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검증이라는 것이 참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술 때 그 다음에 와서 지켜보고 네. 그 검증 과정에서 뭐 과학자 인터뷰라든가 가동 일지 같은 건 줄 수가 있다. 이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에 육자회담이 깨질 때도 북한은 그 주장을 했고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깨진 건데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그 검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거 플러스 네. 사전에 가서 의심 가는 시설까지 보고 예. 그다음에 시료를 채취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시료 채취가 왜 중요하냐? 시료를 채취하면은요. 그 가동 내용을 과학적으로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통해서 확보한 핵물질의 양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북한이 막는다는 것은 핵물질을 자기들이 신고하는 거를 미국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서로 극렬한 입장차가 있는 거고 네. 북한은 이거를 건너뛰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타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기를 할 테니까 와서 보셔라.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부족하잖아요. 그때 북한이 가진 진짜 카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뭘까요?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네. 핵 동결 카드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거래가 예. 성공적인 거래라고 미국에게 이렇게 미국 국내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던지기 위해서 지금 참고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또 미국이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향후 비핵화 협상의 좌우를 그 승패를 좋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게 예. 평가합니다. 북미 간에 어떠한 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매번 북미 간 협상이 판이 깨졌는가를 신범철 박사님이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2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도 그 논쟁으로 가면은 이건 성사되기 어렵겠죠.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트랙이 지난 25년간의 패턴과 너무도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실무진 간의 전문가 그룹의 논쟁을 뛰어넘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먼저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기를 시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국 출장 가서 전문가들 만나보니까 그런데 지금 국무부나 이런 쪽에서 신고 검증 부분을 짚고 만나셔야지 네. 이 비핵화가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2월 달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날짜 발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고위급 회담 없이.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혹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혹시 사찰과 검증의 차이점은 알고는 있습니까? 물고 싶을 정도로 이런 디테일한 구체적인 비핵화 문제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디테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는 하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조건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런 실무적인 문제 해결 없이 덜커덕 만나서 뭐 비핵화하겠다라고 뭐 나는 미사일 뭐 해결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미국 정치 내 상황상 가능한가 이런 의문을 좀 갖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참고 있는데 만약에 2월이 지나서 자기에게 선택의 기로가 주어진다면은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정말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냐 거기에는 의문표가 따리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신고 검증 부분을 불확실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참관 수준을 합의한다고 해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한다. 그걸 받아내면요. 미국 여론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미국용으로는 가능한 그렇죠. 카드죠. 그 부분이 이제 한국에게는 부담이 되는 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핵실험 중단됐다.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다.
자, 미사일 더 이상 발사되지 않고 있다. 이거 다 내공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영변 핵시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미래 핵, 네. 현재 핵, 과거 핵으로 나눕니다. 과거 핵은 만들어 놓은 핵탄도, 핵물질, ICBM입니다. 네. 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딘가에 다 숨겨놨다 치고. 그다음에 미래 핵은 핵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실험 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계리, 네.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 그거는 이미 폐쇄됐죠. 예, 그러니까 미래 핵을 먼저 내놓은 겁니다. 아, 미래 핵은 이제 내놓은 상태고. 근데 그거 갖고 충족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현재 핵을 내놓은 거거든요. 영변이 영변입니다. 현재 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영변은 그러니까 현재 핵은 뭐냐면 생산 시설입니다. 생산 시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도 은닉 시설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영변이 핵심이에요. 일단 원자로가 있고 네.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HU 고농축 우란을 만들 수 있는 농축 시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변은 별게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시설인 근데 그걸 것 같다. 내놨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 국내 여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주류 여론은 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로든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미국의 여론은 아주 차갑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고모부 처형하고 자기 이복형을 암살하고 네. 그다음에 원비어 씨죠. 고문에서 살해한 국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인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지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성과를 내놔도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네. 의회도 지금 아리아법, 그다음에 국방수권법 같은 걸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아놨거든요. 아하. 그러면 지금 결국 신고 검증이라고 하는 이건 폐기는 아니거든요. 네. 사전 단계입니다. 아무리 영변이 중요하다지만 신고 검증을 합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준다? 네. 미국 여론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핵심은 신고 검증이 아니고 영변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 뭔가 물리적인 조치까지를 포함을 해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냈다라고 미국 언론이나 여론이 평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럼 이 대목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지금 의지대로 성사되려면 전제 조건이 최소한 영변 문제에 대한 물밑 협상을 통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예, 겁니까? 윤곽은 나와야 됩니다. 윤곽은 나와야 된다. 그게 없이 복잡한 디테일 악마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정상에 만나서 해결한다. 예. 그것도 하루 회담일 텐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물론 신고 검증이 출발점은 되겠지만 네. 여기가 또 숨어 있는 악마가 네. 김정은 위원장은 신고 검증 정도 해주면 대북 제재 해제의 시그널이나 시작은 될 거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거죠. 그렇다면요. 예. 뒤집어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와 이번 친서에 담겨져 있는 걸로 해석만 해보면 영변 정도는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는 걸로 분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변은 보신다. 이미 평양 정상회담에 우리 합의문에 들어 있고 폼페오 장관 갔을 때도 논의됐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아다라고 어다른 게요. 영변을 내놓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늘하고 땅이거든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게 영변을 핵심이군요. 영변은 내놓은 거고 영변을 폐기하는 비핵화하는 로드맵에서 또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예. 이번에 신년사를 보면 협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입장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엄밀히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벽에 부딪혀서.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안 담겨 있는 안 거죠. 남아 있다. 아, 요 대목이 이제 핵심이고 전문가들 국민들이 전문가들한테 요구하는 이 분석과 전망은 바로 그 대목인데 김정은이 예. 지금 이제 쭉 흐름으로 봤을 때 핵을 포기하겠다, 비핵화하겠다, 오케이 다 좋은데 그럼 이제 전문가들 의견은 핵심이 영변이라 하니 영변을 내놓을 때 신 박사님 이 분석해 주신 대로 북한식 방식으로 우리가 저 포기할 테니까 와서들 참관들 하셔. 저 1km 뒤에 서서 우리가 폭파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방식으로는 미국은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미국이 하자는 식으로 미리 들어와서 시로 채취하고 다 해놓고선 요거 보자 저거 보자 완전히 벌거벗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는 또 북한이 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접점이 있을까요? 차관님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접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있을 거고요. 것이다. 그럼 결국 그거는 그 접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달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제
소위 폐기 이제 의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걸로서 국제사회가 선제 정말 조치였다며요. 이게 환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상응하는 소위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정반대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예,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지 예, 않습니까? 오히려 저게 뭐 위장쇼니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는 이제 생각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좀 또 하나 두 바뀌었을 번째가 거다. 아.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한 그 형식을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네.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소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무언가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 그러면서 저 소파에 앉아서 하는 저 그렇죠. 장면이 예, 아하.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아까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를 매듭짓겠다라는 네, 그러니까 네. 과거의 그런 북한으로 보지 말고 그다음에 과거의 방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에 대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은 뭐냐면 모든 이제 핵물질과 핵시설,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그리고 폐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논의해서 폐기를 하고 이제 검증하는 절차인데 그 과정이 90년대부터 계속 해왔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예. 그거 자체가 북한의 이제 완전한 신고, 그다음에 또 완전한 사찰과 실효 채취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북한도 이런 방식을 이제 선호를 이제 과연 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 나온 게 자신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이걸 가지고 뭐 잘못됐느냐 마느냐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하. 했던 식으로 해서 당장 소위 문제가 되는 미래의 그 핵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면 이제 뭐 핵 폐기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폐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네, 이제 네. 그런 게 자기들 주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북한이 그동안 우리를 많이 속여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뭐 믿고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해서 북한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제사회에 대한 그런 불신과 두려움, 경계심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경계심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해라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뜻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핵무장을 해서 가자라는 것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엄청난 고난의 네. 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완전히 대결적으로는 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끌려가지도 못하지만 어정쩡한 상태에서 조금 한번 움직여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저희가 활용할 필요는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핵화할 때 중요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리비아 리비아 방식이고, 방식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란 방식이 있는데 네. 그거는 소위 비핵화와 그다음에 제재 완화 및 경제 지원의 이제 선후와 관련된 그렇죠. 사항이죠. 예.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핵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 주체의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외로 의지가 중요하다고 예, 예.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어. 비핵화를 하지만 이게 핵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4 내지 6kg이고 이제 또 아주 이제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IAEA라든지 그런 가운데서 엄격하게 감시를 하더라도 이제 그 감시를 피해서 언제든지 핵을 이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차관님은 경험적으로 핵이라는 거는 숨기려고 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그럼요.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이건 아무리 이거는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가 전폭적인 신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불신하는 가운데서 최소한의 그런 검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만들어주자. 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핵화 길로
이제 온다는 거죠. 네.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 그러면 NPT 체제 하에서 이제 소위 그 핵 동결과 함께 핵을 개발할 때 감시하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와라라는 쪽으로 일단 이제 만들어 두고 그런 가운데서 북한이 자꾸 핵을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인이 없도록 이제 네. 자꾸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그런 예.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예,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행간을 한번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 한번 분석 좀 한번 해보죠.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실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 이 말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면 차관님 말씀대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정말로 있는 걸로 우리는 전제하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조 박사님, 만들지도 생산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 근데 코앞에가 중요해요. 뭐 이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미 지난해 4월 20일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예.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그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4불 뭐냐면은 시험, 생산, 사용, 확산 네. 이걸 안 하겠다. 이건 핵 보유국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하.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예. 지금 핵 보유국들의 논리입니다. 그게 NPT 체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당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라는 얘기인 거지 정말로 만들지 않고 이걸 폐기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다라고 그 보시는 발언만 보면은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라는 걸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굳이 네.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핵 비핵화 안 한다는 얘기죠. 큰 의미를 안 두신다는 얘기거나 혹은 뒤집어 그 행간의 뜻을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실 수도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금 핵 보유국에서 지위를 굳힌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 협상은 불가능한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기술적인 말씀을 조금 더 아까 이어서 좀 드려야 되는 게 네. 핵무기가 은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지금 영변의 시료 채취가 중요하냐면 풍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계리 시료 채취를 하면 북한의 핵 능력의 한 50%는 알 수가 있어요. 아하, 50% 무슨 짓을 했는지. 그다음에 영변에 있는 얼마를 만들었는지. 예, 영변에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무슨 짓을 얼마나 했는지는. 네. 그러나 영변의 원자로 첫 번째, 두 번째 재처리 시설, 그다음에 농축 시설. 왜냐하면 핵은 거짓말을 안 해요. 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그 시료 채취를 해보면 북한의 핵 능력의 거의 한 99%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아하, 기술적으로 그렇군요. 그럼요. 그리고 예. 두 번째는 뭐 탄도 몇 개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숨길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 핵탄도는 그냥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뢰성과 지속적으로 핵물질을 보충해주지 않으면은 자꾸 반감된대요. 예, 나중에 사용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은닉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영변을 가지고 줄다리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검증 단계에서 이미 핵 능력이 드러나게 돼요. 네. 그런데 핵 폐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보상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시료 채취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그렇지만 점. 예.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설득하기는 어렵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딜레마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예. 두 분 전문가들은 영변이 왜 중요한지, 영변에서 미국이 그토록 집착하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시료 채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설명까지 좀 들으셨습니다. 다시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정은은 과연 영변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김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핵 보유국으로서의 그냥 선언적 의미입니까? 만들지도 전파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뭐 그런 걸 따라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얘기는 미국하고 군축 협상하자라는 거지 비핵화 협상하자라는 건 아니다라는 폄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쭤보는데. 저도 큰 맥락에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뭐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이전하지도 않겠다 이야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핵보유국의 의무를 암시한 거죠. 아하, 근데 다만 만들지도 않겠다는 것은 미국에게 약간 던지는 메시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지 않겠다. 예, 그거는 그런 의미다. 미국이 벌써 미국 언론에서 그 부분은 착안해서 예. 그래도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용하지도 않는다, 이전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핵보유국의 의무이기 때문에 전제로 깔고 있다. 또한 이제 어떠한 핵 개념을 지금 북한이 비핵화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육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그런 비핵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으로 해서 주한미군, 해구산이 철폐되고 해구산을 조정할 수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2016년 7월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정리하는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김정은이 말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북한이 침묵을 해왔다가 작년 12월 20일 날 네. 조선중앙통신에서 개인 논평으로서 그 부분을 분리해놨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그때는 하는 급이 낮아서 예. 김정은의 의지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년사에 그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 복선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핵보유국 지위를 암시하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전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라 하는 이야기, 전략자산을 반입하지 말라는 얘기와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왜?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한미훈련 이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의 입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바뀌었군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반입 금지가 그게 바로 해구산이거든요. 이걸 없애야지 다음 단계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것은 또 북한의 핵 보유의 정당성입니다. 그런 예. 것을 통해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 개발을 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한이 뭐 핵을 갖다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를 인정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서 견인을 하자. 이런 접근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물론 제가 안보를 하기 때문에 안보의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냐면은 이런 협상을 하면은요. 궁극적으로 북한이 어떠한 경로로 가든 핵을 보유하게 됩니다. 네. 뭐냐면은 그런 경로로 가게 될까 북한에 대한 신고 검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그 시료 채취 같은 검증이 없는 협상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핵물질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부를 숨겨놓더라도 그 협상은 종결이 되는 거죠. 그럼 북한은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그 핵을 다시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네. 거죠. 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상응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은 새로운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뭐냐? 공식적으로 비핵화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얘기했던 책임 있는 핵강국의 길을 가겠다. 그거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 뜻대로 협상을 해주면 결국 핵을 남겨둬서 핵 보유를 가는 거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공식적으로 핵 보유로 가는 거고 두 가지 패스를 최종 목표는 같은 경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우려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걸 충분히 저는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을 비핵화 개념부터 시작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네, 차근차근 진행하더라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다가 요 대목이 나오면 꼭 이제 비관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이른바 플랜 B. 예. 그 플랜 B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대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자라는 것은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해서 뭐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찰이 필요하면 사찰하고 그다음에 시료 채취해서 검증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이제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이걸 너무 앞에 이렇게 놔두면 이제 북한이 소위 불신과 경계심이 있어서 이제 오지 못하니까 이거 안 하면 대화 안 해 이렇게 돼버리면 북한이 아예 그냥 뒤로 물러서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게 북한이 이제 올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하면서 좀 이제 끌고 가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부분에 뭐가 관련돼 있냐면은 제재 해제, 상응 조치라는 제재 해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제재 해제를 먼저 해주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이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자는 게 아니라 상응하게 말 그대로 해서 제재도 보면 뭐 이걸 참 어떻게 보면 협상과 관련된 건데 이걸 이제 미국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북한이 하는 이제 비핵화 조치가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이 정도의 그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 가치에 있는 제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하자는 소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이제 북한 비핵화냐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냐 그럴 때 북한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지위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핵보유국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북한의 주장이고 그거 자체는 근본적으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그 핵무기에 관련된 체제, NPT 체제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가장 북한의 그런 이제 후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NPT 체제 자체를 없애자라는 거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리고 또 과거에 북한도 NPT 체제 속에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뭐 주권 국가가 그 정도 뭐 핵무기도 개발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거는 국제사회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제가 보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이게 만약에 그런 것까지 국제사회가 인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제 저 현실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핵 위협이 없으면 사라지면 이제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핵무기 보유 국가로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존중 이제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이지 그게 현실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북한의 그런 주장을 우리가 너무 이제 뭐 그걸 뭐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거 자체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그런 네. 부분은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실현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가 끌고 가면서 여건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새로운 대안이라는 건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정은 위원장과 이 신년사를 만들었던 북한의 이제 소위 이제 분해층들 있잖아요. 네. 분해층들이 참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짧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이제 첫 번째 신년사라고 했을 때는 올 한 해 북한은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건 명확해야 되는데 무슨 새로운 길 이거는 좀 명확하지도 않은 이런 걸 하는 것은 이건 신년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협상 차원에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럼 이것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협상을 한다고 그럴 때 보면 상대방이 이제 협상 테이블로 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다만 붙여가지고 이런다 그러면 이게 분량을 보면 대분량에서 분량을 보면 10이라면 9개 정도는 뭐 계속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할 테니까 하자라고 해놨다가 하나 부분에 새로운 길을 딱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협상적인 측면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짧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가서 북한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핵을 개발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 6월 12일에 모멘텀을 유지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새로운 길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을 두면서 이제 본인들이 달아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당연히 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서 그걸 네.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히 하면서 이 새로운 길 자체가 비핵화로 핵무장으로 다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걸 성격 규정하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이제 북한이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네. 대화의 문은 없다라는 쪽으로 처음부터 명확하게 네. 선을 그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뭐 판을 깨자는 건 아닌데 표현이 좀 튀기는 해요. 아니요, 이 새로운 예. 길이요. 예. 지금 고민이 들어있는 보세요. 앞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이에요. 예. 미국과 맞서 달려 싸우는 있어요. 새로운 길이 아니고 예. 이런 표현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이게 아니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구질구질합니다. 예. 그러니까 뒤에 그렇게 부정에 긍정에 막 이걸 복잡하게 해놓은 건 일부러 그런 예, 거겠죠. 정말로 그런 게 아니라 아, 어쩌면이라고 하는 아주 완곡한 표현을 예,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발적인 언사라고 저는 보고 싶지 좋습니다. 않고. 제가 좀 중간 정리 좀 하고서는 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좀 튀는 표현이 있어서 새로운 길 플랜 B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으나 김정은의 속마음은 판을 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트럼프도 다만 김정은이 주도하는 협상을 하고 싶다는 전제하에서 판을 깨지 않겠다. 그렇죠. 또 트럼프 역시 김정은에게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나는 서두르지는 않겠다. 만나고는 싶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기싸움은 진행된다라는 점.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매우 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 답방을 먼저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 답방 어떻게 보세요? 북미 정상회담 전입니까 후입니까? 차관님 보시기에. 후회하는 게 남북 양쪽이 다 이제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제는 그리고 선후 관계가 바뀌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김정은 친서에도 보면 상황을 보아가면서 이제 답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하.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면 일단 북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이제 다음에 이렇게 오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 만날 것이다. 네.
심 교수님 예, 뭐 정확하게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서울 답방을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사실 특사를 보내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비핵화 개념부터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그 북미 간 실무 협상에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북 관계가 유지되기 남북 때문에 관계. 우리 정부가 이러한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한다면은 네. 서울 답방은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친서에서 상황을 주시하면서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은 먼저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렇게, 거예요. 예, 그렇게 외교 읽으시는군요. 문서에서는 조건이 중요한데 그 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미국 다녀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트럼프 먼저 만나겠습니다. 그 얘기로 우리가 읽고 그럼 무리해서 답방을 추진하다 보면은 또 서로 간에 갈등도 아하. 생길 수 있고 또한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정말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예. 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진하기보다는 지금 문제의 실타래가 꼬여 있는데 그 실마리를 찾는 거 그거는 비핵화 문제에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예. 자, 문재인 정부의 지금 상황에서의 역할 중을 1, 2, 3 우선순위로 한다면 1번 뭐로 꼽으세요? 이제 남북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 충분히 우리가 할 만큼 했고요. 네. 그 북한을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 비핵화, 예. 선도적 비핵화, 북한의 추가적인 신뢰성을 미국이나 한국, 전 세계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추가적인 선제적인 선도적인 비핵화 조치를 설득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미국의 설득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전제 북한을 먼저, 먼저 설득하는 북한이 게- 먼저입니다. 아, 북한이 왜냐하면 먼저다. 미국은 충분히 그동안 설득해 왔고요. 예. 한국 정부는 충분한 남북 관계 그다음에 국제사회까지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런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촉진자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이제 북한을 설득해야 됩니다. 예.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여쭤보질 못하는데 요거 하나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셔서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말한 조건 없고 대가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안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이유는 지금 우리 정부가 현 단계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이게 대북 제재가 모두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개성공단도 재개 못하고 금강산 관광도 이 상태에서는 조건 없이 재개 못한다. 금강산 관광은 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벌크 캐시 돈, 거기에 대한 현금을 대가를 주는 건안 뭉텅이 된다. 돈으로 갈 수는 없죠.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광은 재개할 수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가는 못 가는 거죠. 차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대목은 아마도 북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한 순서가 보면 먼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예. 그러면서 남북 관계 전면적인 확대 발전 그리고 그러면서 앞에 조건 붙은 게 소위 북한으로서는 조건이 없고 그다음에 네. 대가 없이 할 용의가 있다라고 용의가 했단 말이죠. 있다. 네, 예. 그래서 현실적 어려움도 북한도 알고 있는 안다. 것 같습니다. 신 박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뭐 북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메시지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해라. 그 메시지라고 보고 그럼 북미 간에 다시 만나면은 북한이 요구할 것은 개성관광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일 것이다.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지금 돈이 묶여 있는 아주 애가 타는 사업자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망까지 좀 여쭤봤습니다. 뭐 시시각각 변하는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앞으로도 올 한 해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진전 상황, 비핵화 협상 잘 지켜보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차관님, 조한범 박사님, 신범철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화를 하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이 잠적했답니다. 유서를 남겼다는데요. 경찰이 수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행방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우병우 전 수석 구속 만기로 출소했고요. 김태우 전 수사관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이런 상황 정리한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재작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384일 만입니다.
구치소 주변에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우 전 수석을 맞았습니다.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우 전 수석은 옅은 미소를 보였지만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니, 말씀만 해주세요.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모두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한 차례 6개월간 연장됐던 구속기간이 어제 자정 만료되면서 석방된 겁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2심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각각 별도로 진행됐던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사건은 2심에선 서울고법 형사 2부가 병합 심리 중입니다. 우 전 수석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급해서 인사도 예. 없이 그냥 소개부터 해드렸습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 석방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예. 신재민 전 사무관 기재부의 재정적 국채 발행 압력 청와대가 했다라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잠적했다, 사라졌다. 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친구한테 A4 2장 분량에 그러니까 예.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뭐 행복해라, 잘 있어라 이런 문자가 왔고 네. 경찰서에서 이걸 이제 수상히 여겨서 고시원에 머물고 있었다고 그래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예. 그 고시원을 들어가서 수색을 해보니 A4 2장 분량의 유서 형식 유서인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네. 유서 형식의 2장 정도의 글이 있었고 네. 그 글 이후에 지금 현재 잠적된 상태고 예. 휴대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 추적이 안 된다는 안 얘기네요. 되죠.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차량으로 고시원에서 나와서 빠져나오는 것까지 찍혀 있어요. 그걸 네.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관악서에서 지금 총동원, 그러니까 뭐 청소년과에서 모든 이제 수사관들이 동원이 돼서 지금 신재민 씨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어떤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불행한 네. 일은 그러나 어쨌든 그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친구에게 보냈고 그것 때문에 관악서에서 수색을 했는데 A4 2장 분량의 유서 형식의 글이 발견됐고 예. 지금 현재는 잠적된 상태고 휴대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 그게 지금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했죠.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튜브 상으로만 이걸 내놓다가 그랬었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더 이상 나처럼 절망하는 공무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뭔가 절망하는 듯한 그런 그 내용은 말을 하면서 얼굴 표정은 굉장히 밝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무슨 뭐 물론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아닌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 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심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예. 관심이 지금 본인한테 집중되고 있잖아요.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으로 거의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모든 언론들이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하고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슈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잠적을 하게 된 요인이 되지 않나고 지금 추측이 되고요. 네.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잠적한 적도 있었어요. 본인 아하. 유튜브에 올릴 네, 때도 네. 그리고 모 여관의 모텔에서 그 이제 있으면서 유튜브도 찍고 이랬는데 그 이제 문제는 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유서 형식의 글을 남겨놨다는 게 걱정이 되고요. 그냥 대목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적에서 다시 뭐 나오면 좋겠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그 유서 때문에 유서 형식의 글 때문에 아하. 그 유서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글 때문에 이제 경찰이 지금 긴장하고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뭐 다른 어떤 불행한 일은 좀 없기를 없기를 바라면서 바랍니다. 예, 뭐 폭로는 폭로고 그렇죠. 논란은 논란이고 예. 그러나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좀 바랍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예. 우병우 전 수석 석방하는 장면 보셨는데 시청자 예. 여러분 예. 뭐 꽃다발에 태극기에 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했네요. 그 애국 열사라고까지 얘기하고 뭐 이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벌써 1년이 넘었죠. 예, 구속된 지가. 384일 만에. 384일. 예, 그러니까 1년이 좀 넘었죠. 그리고 이제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구속 영장이 다시 청구가 돼서 받아들여져야 구속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법원이 뭐 저 이번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낮고 그런 이제 수사가 됐고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안 받아들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는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구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요구했으나 했었죠. 그런데 법원이 의심 재판부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 해서 네. 지금 풀려난 거고요. 그러나 재판은 계속되고 만약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만약에 구속에 어떤 구속이 될 만큼의 형이 확정되면 다시 또 구속이 되게 되는 거죠. 네네. 불과 몇 달 전 같은데 벌써 1년 넘게 그러니까요. 감옥에 있었네요. 세월이 빨리 지났죠. 예, 예. 네.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좀 해볼까요? 1심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합의 징역 4년? 징역 4년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 1년 2, 3개월 정도 살다 나왔으니까 나왔죠. 네. 이 상태에서 형 확정돼서 대법원까지 다 받으면 다시 구속이 되는 거죠? 예, 만약 그게 그 형이 구속 그대로 수감이 된다고 되는 하면. 거죠? 그럼요. 그대로 간다면. 예,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되고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우리가 뭐 모르기 때문에 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대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게 되면 재구속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아유, 우병우 전 수석이 뭔가 이미지가 강하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벌써 근데- 1년 반이나 화면에서 사라졌었는데 엊그제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아요. 예. 근데 태극기 부대나 이런 예. 그 지지층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고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서는 뭐 예전처럼 막 째려본다거나 뭐 이런 형식은 없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 한마디도 안 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침묵했습니다. 예, 그 아마 예. 이제 여러 가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도 100여 명의 지지자들 뭐 제가 볼 때는 저게 우병우 전 수석의 지지자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같겠죠. 뭐 예. 같은 예. 측이라고 봐야 될 텐데 예. 그런 분들이 가서 어쨌든 뭐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좋습니다. 우병우는 풀려났고 예. 또 한 명의 우가 검찰을 가는데 그건 김태우죠. 김태우예요. 예, 전 수사관. 예. 우병우는 풀려났고 김태우는 검찰 출석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출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참고인이에요. 예. 피고인은 아니고. 왜냐하면 동부지검에 이게 두 군데서 지금 수사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동부지검에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조국 민정수석,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특검 반장까지 4명을 예.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출석을 한 것 같고. 이 사건 자체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죠. 동부지검께 있고 오늘 출석하는 수원지검 있고요. 그다음에 사건 자체는 수원지검으로 예, 가 그러니까 있고. 김태우 수사관을 피의자, 그러니까 고발을 당한 사람으로 수사받는 건 수원지검이에요. 예, 예. 근데 거기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동부지검에 출석해서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통 피의자는 몰라도 참고인 부를 때는 이렇게 일정 공개 안 하는데. 안 하죠. 일반적으로. 예. 예. 김태우 전 수사관도 뭐 가면서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럴 기자들 가능성도 앞에서. 있죠. 예. 그럴 예,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 봐요. 공개 소환을 소환이니까. 하는 것이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그 변호인이 석동현 변호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랬었죠. 예, 맞습니다. 동부지검장까지 하셨던 예, 분인데. 그랬죠. 예. 그런데 사임하셨죠. 사임하셨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밝힌 이유는 이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석동현 변호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여당 의원들이 많이 공격을 하셨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공천도 자유한국당 신청을 예, 했고 공천도 신청했었고 예. 당협위원장도 하고 했었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아. 본인의 부인도 어쨌든 또 새누리당 의원도 하셨고, 예. 이러니까 이제 이런 특수관계, 한국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하. 이제 김태우 씨를 변호하는 것이 마치 한국당이 김태우 씨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서 아하. 이제 본인의 예. 말입니다. 이거는 석동현 순수성에 변호사가. 해가 예. 된다. 그런 이유로 본인이 순수성이 그만두겠다. 의심받는 상태에서는 내가 변호사를 계속할 수 없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임한다. 그렇게 이랬죠. 주장을 했죠. 예. 예. 김태우 전 수사관은 그럼 누가 변호를 하나요?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없어요. 만약에 없으면 국선 변호인이 할 것 같고요. 네, 또 아니면 뭐 김태우 씨가 따로 뭐 변호인을 선임하겠죠.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이름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 김태우 전 수사관과 함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전 사무관이 유서로 보이는 문서를 남기고 잠적을 했고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서 경찰이 수색 중이라는 상황까지 예. 전해드리면서 불행한 일은 없기를 좀 바라면서 속보 전해드리고 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아, 또 오랜만에 보는데 이순자 예. 이순자 씨. 이순자 예, 씨죠. 예. 예.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박탈됐기 때문에 예. 전두환 씨, 이순자 씨 이렇게 불러도 되죠. 언론도 호칭을 합니다. 예, 그렇게 부릅니다. 굳이 뭐 전 대통령 하지 않아도 명예훼손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내 남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순자 씨 굉장히 오랜만에 봬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 건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본인의 남편은 치매가 걸렸다고 주장을 하셨고요. 5분 전에 말한 내용도 기억 못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전두환 씨가 뭐 치매 앓고 있다라는 주장은 오래전에 이제 됐는데 예. 이순자 씨가 느닷없이 내 남편 전두환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이거예요. 단임제를 처음 시행했다. 대통령 단임제. 5년 단임제를. 그거를 내 남편 전두환 씨가 했대요?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잖아요. 아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87년도 그 예. 6월 항쟁 상황을 온 국민이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온 국민이 염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싸워가지고 투쟁해서 쟁취한 거잖아요. 예. 근데 마치 그것을 전두환 씨가 결단을 해서 본인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다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제 기억에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예. 87년도에 대통령 간선제, 계속 체육관 하려고 그랬어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예.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다가 그랬었죠. 호헌 국민들의 철폐. 전 국민적 저항을 저항을 받아서 받았죠. 단임제를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그럼요. 직선제를?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역사적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그러면 있는 정확히 거죠?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정확한 기억인데 아. 이순자 씨는 그걸 왜곡해가지고 마치 전두환 씨가 그 최초로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내 남편이 직선제를 받아들였으니 내 남편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를 가져온 아버지다. 이런 논 거군요. 논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호헌철폐를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정말 넥타이 부대라고 할 만큼 퇴근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구호를 외쳤던 시대예요. 87년도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호헌철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본인의 정권이 무너질까 봐. 네. 그런 뭐 밀려서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일을 마치 전두환 씨가 결단을 통해서 한 것처럼 저렇게 미화를 시키면 얼마나 뻔뻔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제 또 하나 기억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외교 문서가 나왔는데 예. 비밀 해제가 돼서 예. 거기에 보면 이 전두환 씨의 그 이 토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딱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예. 처음에 정권 잡았을 때 단임제 약속한 거 예. 이건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내가 실수한 거다. 그렇게 그 내용이 비밀이 나왔죠.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그거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거는. 직선제 대통령 단임제는 전두환 씨의 의지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아니죠. 전혀 아니죠.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우리 국민이 쟁취해낸 거지 그럼요. 전두환 씨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으니 정말 망언에 가깝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댓글을 쭉 보니까 예. 치매 걸린 분은 전두환 씨가 아니라 아무개다 이런 얘기도 있긴 그런 있네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그냥-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이겁니다. 예. 자, 이 소식들은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는데 예. 대충 어떤 건지 골자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골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민주당은 이순자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를 농락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바른미래당은 이순자의 뻔뻔함은 따를 자가 없다. 네. 평화당은 새해 벽두에 무슨 망언인가. 망언이다. 정의당은 자기 최면이고 어안이 벙벙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이것도 병이다. 예, 이것도 뭐 이렇게 병이다 했네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한국당은요? 한국당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좀 동의하나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순자 씨의 저 발언에 동의하나 보다.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니 동의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죠. 가만히 있을 그렇게 거 아닙니까? 보여지죠 충분히.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친묵은 돼요. 동의 아닌가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아무리 보수 정권을 끌어안는다고 보수의 뭐 모든 보수를 다 끌어안겠다고 하더라도 저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밝은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건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한국당에 저 전화 좀 한 통 하세요 빨리. 제가요? 예, 뭐라도 빨리 논평을 내놓으라고. 제 전화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얘기해야 됩니다. 예.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좀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게 전두환 씨가 지금 저 광주 법원에 끌려가야 될 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두환 씨가 또 어떻게까지 주장을 했냐면 서울에 재판받게 해달라고 대법원까지 올렸어요. 그랬었죠. 예, 행정소원 소송 내서 자기가 광주에서 재판받는 거 싫으니까 서울로 옮겨달라. 그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났는데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7일인가 8일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1월 초에 그러니까 1주 안에 출석을 해야 돼요.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 출석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순자 씨가 남편을 대신해서 인터넷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치매가 너무 심해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그 같은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궁금해집니다. 예. 치매가 맞기는 맞습니까?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순자 씨의 주장이잖아요. 아무도 안 봤죠. 아무도 안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저게 맞다면 재판부에 출석해서 예. 재판부가 정신과 의사를 지정해서 정신감정 받아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판사가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를 본인들이 지금 알츠하이머라고 얘기하면서 출석 자체를 지금 네. 안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런 나쁜 짓을 하신 분은 재판 제대로 받아야죠. 왜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분들은 이제 과거부터 그랬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예, 왜 나만 못 살게 굴어? 뭐 이러는 분들이니까. 왜 그러면 책에다가 저렇게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 했는지 예. 모르겠어요.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럼요. 다들. 네, 참 다르다고 안타깝습니다. 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순자 씨가 이런 발언했다면서 좀 시끄럽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슈 따라잡기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비위 공직자의 개인 일탈.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는 뭘 잘 모르는 공무원의 헛소리. 현재까지 정부의 일관된 해명입니다. 6급 주사, 5급 사무관, 한 명은 범죄자, 한 명은 자격 미달. 그러니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폭로 내용에 대해선 언론도 국회도 전문가 그룹도 아직 진위를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폭로의 의도와 목적을 놓고 진영 논리만 난무합니다. 해서 전 검찰에 주문하겠습니다. 김태우든 신재민이든 신분, 목적, 의도 이런 거 말고 이들이 폭로한 내용, 사찰, 인사개입, 국고채 발행 압력 등등에 대한 팩트 확인부터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관련자들의 상반된 주장 말고 전문가 그룹의 객관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일단 구속해놓고 수사 결과 발표하면 또 내로남불 논란 불러올 겁니다. 정말 개인 일탈인지 정말 헛소리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당사자들의 극단적 행동, 선택 같은 거는 없었으면 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